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북한 MG 김금혁 위원님 모시고 북한의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 위원님은 이제 북한 금수저였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입시에 재수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수험생들한테 차려지는 기회는 한 번이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외는 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은 집, 정말 뭐 핵심 계층, 핵심 계층 중에서도 핵심 계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핵심 계층들이 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씩은 꼭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현직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직생? 현직에 있다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터에 어느 정도 나가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대학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지면 일단은 재수는 없고 현직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네. 어디 뭐 일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1년 만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한 반에 뭐 한두 명씩 아니 그 있습니다. 말이 네. 돼요? 대학을 가는 기회가 한 번이에요? 그렇죠. 한 번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서울대도 넣고 연세대도 넣고 수시도 뭐 고대도 있고 넣고 뭐 뭐 여러 가지 정시도, 그렇죠. 예. 여러 대학에 넣어서 어느 정도 예. 그 안전 장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은 오직 지원할 때 딱 한 대학교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과도 하나? 과도 하나죠. 과도 정해집니다. 그 전공도 처음부터 정해지고요. 대학 입학 시험은 모든 대학교가 다 같은 날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이 시험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일성대 보면 김일성대 가서 시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이 엄청 크거든요. 수험생이 다 들어가서 봅니다. 김책공대면 김책공대 가서 보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김일성대 들어가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2009년에? 예, 2009년 2월에 시험 보고 4월에 입학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어 가시네.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정말 통계적으로 어떻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느낌상으로? 없는데, 느낌상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가장 최악입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최고의 경쟁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외고를 나왔는데, 예. 그 한 반에 한 40명입니다. 근데 그 40명 중에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간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김일성대가 정원이 얼마쯤 돼요?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학생 수만 따지면 한 5천 명 됩니다. 한 학년에. 한 학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문학부만 알지 다른 과는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저희 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의 인원수가 저희 반에 15명, 한 80명 정도였습니다. 한 학년에. 고등학교가? 아니요. 김일성 김대.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 1학년 전체 인원이 80명 정도. 영문학과는? 영문학과가 한 60명 되죠. 나머지는 다 기타고? 네, 기타. 네. 오, 대단하네. 그러면 미제국주의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영어를 제일 많이 가르치네. 영어가 제일 큽니다. 영어 다음으로 큰 게 중문과고요. 중문과. 그 다음으로 큰 게 그 뭐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로과 뭐. 러시아어과도 있죠. 근데 러시아어과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제 별로 비인기 학과이다 비인기. 보니까 그러면 지금도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언제 결정돼요, 그럼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이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 2월에 시험 봤다고 했잖아요. 1월 초쯤에 정해집니다. 누구는 김일성 종합대 입학 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아니고가. 그거 누가 결정해요? 그건 이제 그 평양시당 내에 대학생위원회가 있거든요. 대학생 그 뭐 북한 말로 하면 폰트위원회가 있거든요. 폰트가 이제 그 정원이죠. 네. 대학생 모집위원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집위원회에서 각 학교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폰트를 그때 1월 달쯤에 배정을 하고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누가 결정해요? 그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장이 결정을 하는데요. 굉장하네. 교장이 엄청난 권력이죠. 교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 교장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일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양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위해서 6학년 됐을 때, 즉 졸업반이 되자마자 매주 시험을 보거든요. 매주 대학교 입학 시험과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매주 성적을 내서 랭킹을 매겨요. 몇 학년 때? 이제 고급 중학교 3학년 때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고3. 고3이죠. 쉽게 말하면 고3이죠. 네. 고3 때 딱 들어가자마자 북한은 4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4월 1일이 되자마자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시험을 보고 매주 시험을 본다고? 매주 시험 봅니다. 국영수는 일단 무조건 받고요. 네. 혁명 역사 혁명역사. 세 명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물리, 수학. 물리 수학 봅니다. 저희는 화학은 취급을 안 했었고 그 역사 지리 봅니다. 그거를 대학교 입학 똑같이 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뭐 역대 나왔던 문제들을 몇 번 재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매주 시험을 봐서 랭킹을 계속 학생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벽에 붙여 있어요. 항상 가면은 복도에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죠. 저 김일성 종합대학교 입학 시험 본트를 받고 싶으면 랭킹 10등 안에 들어라.
그러면 평양외고는 폰트를 몇 명 받았어요? 잘 모릅니다. 사실 저는 저밖에 몇 명이나 간지 모르고. 친구들은 몇 명 갔죠.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한 6명 정도 붙었습니다. 다 다른 반이었고. 평양외고 한 학년에 몇 명쯤 돼요? 중앙학원이 있고 시학원이 있거든요. 저는 시학원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약간 분원 같은 겁니다. 평양외고학원의 본원이 평양외대 부속 고등학교처럼 하나 있고요. 저희는 따로 떨어져 나왔었는데 그 평양 본원은 좀 더 많이 갔고요. 저희는 반수가 6개 반밖에 안 됐어요. 영문반이. 한 반에 몇 명? 한 반에 40명 정도씩이었죠. 그 240? 네. 근데 저쪽은 더 많았습니다. 거긴 거의 한 400명 됐어요. 네, 그 240명 중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간 사람이 5명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도 그럼 입시 과열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보다 더합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일단은 고3 때부터 이제 그 성적 기준으로 보낸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고3 때부터 공부를 잘합니까? 그렇지 미리부터 잘해야 어느 정도 워밍업을 해야 이제 고3 때 성적을 내는 걸 아닙니까? 영재 교육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사실상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잡니다.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중학교 때는 좀 덜하고. 중학교 때는 저는 거의 뭐 날라리였습니다. 저는 그 240명이면 한 220등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평양외고를 갔어? 외고를 갈 때는 입학 시험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입학 시험을 볼 때는 굉장히 우수의 성적으로 갔습니다. 머리 좋다는 얘기네 지금 자기. 뭐 그런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어 학원에 1학년 때부터 그럼 사생활이 없네? 거의 없습니다. 자 하루 일과를 얘기해봐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루 일과가 이제 보통 6시 반에서 7시까지 학교를 가고요. 보통 제가 제일 일찍 가는 편이었는데 학교에서 집까지 달리면 5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아 가깝네. 가서 이제 아침 단어 시험을 봅니다. 7시 반쯤에 오전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그때 선생님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죠. 선생님이 정문에 나가서 서 있어요. 그럼 단어 시험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 시험 합격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이제 정문을 돌면서 외워야 돼요. 운동장을 돌면서 단어를 외우고 외운 사람대로 이제 누가 자신 있냐 그러면 자신 있는 사람별로 와서 또 체크를 하고 다 마치면 들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정말 못 외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있죠. 그럼 너희는 이제 마당 쓸고 와. 아 벌로? 네, 마당 쓸고 오고 매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한국어는 사용을 못 합니다. 영어로 해야 돼?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그래서 1학년 애들이 말이 없어요. 단어가 안 되니까. 네, 단어가 안 되니까 1학년 애들은 거의 말을 못 하고 다니고요. 맞는 게 아니라 벌점 뭐 이렇게.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있고 이제 생활통화 때 자아 비판을 그런 걸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걸리게 되면은 반평가가 깎이거든요. 그러면 평양 외국어 학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도 한국말을 안 써요? 쓰긴 쓰죠. 몰래 뭐 감시를 피해서 아니 근데 쓰긴 어쨌든 쓰는데 제도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생이든 애들이든. 선생님들은 예외예요. 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예외인데 영어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제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뭐 있잖아. 근데 거기는 스트레스 풀 게 어떻게 풀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은 주로 이제 다른 학교와 싸움을 하죠. 패스다운? 네, 싸움을 하죠. 그런 걸로 많이 풉니다. 잘했을 것 같은데? 좀 맞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과외도 했죠. 고액과외 있어요? 다 고액과입니다. 거기는 뭐 저액과외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고액과외고요. 그럼 선생들은 누가 가르쳐요? 합법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카르텔이 있습니다. 선생은 대학 교수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주로 선배들이 이제 과외를 하고 물론 나이가 많으신 현재 교직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가장 최근에 치러본 사람한테 과외를 받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북한 내 그 인식이기 때문에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들은 1학년, 2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지난번에 보내들. 그렇죠. 너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 패턴이 어땠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고액과외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명한테 받았거든요. 쌍둥이한테 받았거든요. 한 명은 김일성 종합대학이고 한 명은 김책공대였는데 쌍둥이? 그냥 천재적인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진 못한 쌍둥이였어요. 뭐 가르쳤어요? 하나는 수학, 하나는 국어 이렇게? 한 명은 수학, 한 명은 물리 가르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과목을 다 커버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을 다 치르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과외한 거죠? 고1 때부터 고1 했죠. 때. 네, 고1 때부터 했죠. 그 전까지는 놀았고요. 고1 때부터 이제 마음 잡고 어머니께서 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한 사람한테 한 달 생활비에 얼마를 줬어요? 150불을 줬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사람당 150벌씩 줬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돈 1,000만 원, 우리 기준으로 돈 1,00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체감상 1,000만 원까지는 한 500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두 사람한테 주는 게 돈 1,000만 원 준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먹여야 되고요. 저희 집에서 과외를 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해요? 숙식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학교도 거기서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집이 컸어요? 네, 컸습니다. 방이 몇 개였어요? 5개 정도 됐습니다.
몇 평쯤? 그럼 한 6, 70평? 그게 그 처음에 만든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는데 방을 텄습니다. 이렇게 옆집까지 사서 한 세 집을 사서 정말 무너뜨리는 벽 아니면 다 무너뜨렸거든요. 아파트였어요? 예, 아파트였습니다. 가벽만 다 저기 하고. 대부분 북한의 부자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요즘. 네, 이게 아예 신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축을 넓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 감시가 잘 안 오거든요. 검열이. 그럼 북한에서는 대학 서열 매기려면 당연히 김대가 제일 1등이라고 그럴 거고. 서열 좀 한번 매겨봐봐요.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대. 김책공대, 평성 이과대요. 그 리과대학과 김책공대는 사실 동급에 놔도 됩니다. 그리고 평양 외국어대. 외국어대. 네. 그다음에 5위는 사범대. 5위는 이제 김영직 사범대 정도가 김영직 되겠죠. 사범대. 아, 여기가 이제 탑 5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네. 김대는 이거보다는 정치적인 좀 배경이 좀 더 많이 작용한다. 네. 김책공대나 이과대, 평성 이과대죠. 네, 네, 네. 이런 데는 좀 실력이 더 좌우한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한 소문입니다. 물론 김일성 종합대에 오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지능 수준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엄청 어려운 입학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농간을 부리진 못합니다. 부정부패 없어요? 부정부패가 오히려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입학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다 권력가의 가문이기 때문에 누가 부정부패를 하면 누구는 끌어내리고 누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불도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완전 개판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실력으로 들어와라.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는 좀 권력 서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것들은 있는데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잠깐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북한은 철저한 신분사회죠. 네, 그렇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거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의 불가능하죠. 네, 네. 친구 중에 개천 출신이 있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낮은 친구는 어떤 급이었어요? 제일 생활 형편이 낮다가 하는 정도가. 제일 생활 형편이 낮다 하는 정도면 일단 대부분 다 평양 출신이었고요. 예. 그리고 일단 나온 고등학교도 다 평양 외국어 학원이었고요. 제 동기를 네. 말씀드리면 네. 다 평양 외국어 학원 출신들인데 간혹 지방 외국어 학원 출신들이 있죠. 평성 외국어 학원이나 사리원 외국어 학원이나 이런 출신들이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반에 한 2명씩은 있었습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둘 다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둘 다 가진 사람. 근데 보통 권력만 가지고 있거나 돈만 가지고 있거나는 쉽지 않고요. 보통의 경우 권력이 있으면 돈도 있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있는 구조가 북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는 권력은 별로였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그 만경대 혁명학원 원장이셨거든요. 친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네. 그럼 뭐 혁명 유자녀 가족 집이네. 맞습니다. 뭐 원장 겸 당비서를 겸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위키 백과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요? 네, 쳐봤는데 김일성대는 하늘의 별이죠. 그냥 들어가면 별이 된 거죠.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은 뭐 어깨에 뽕이 다들 가득하죠. 그 외무성 고의 자제하고 교제했다면서요? 교제가 아니라 들어가니까 너 나중에 이 사람이랑 잘해봐라고 강제로 좀 그러니까 부모들 사이에 맺어진 그런 관계였고요. 그 사람도 김일성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귀었어요? 아니요, 사귀진 않았습니다. 아, 그냥 너 나중에 쟤랑 결혼해야 돼 뭐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도 안 사귀었어요? 뭐 그냥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나 더. 북한 연애도 여기랑 비슷해요?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김대 연애. 김대는 조금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김대가 권력이 있다 보니까 자유로워요?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를 누리는 편입니다. 아, 통제를 하는 사람보다 내가 네. 더 지위가 높으면 그렇죠. 통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김대생들은 오히려 김대생들이 누군가 다른 대학생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지. 뭐 규찰대라는 걸 항상 김대생들이 나가거든요. 아, 김대생들만 나가요? 김대생들만 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주로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이 나갑니다. 저도 몇 번 나갔었어요. 주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뭐 여명 쪽에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지하철역에 나갑니다. 뭐 전승역, 전우역, 뭐 모란봉역까지 나가거든요. 거기 나가면 그날은 이제 아주 완장질하는 날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배지를 달았겠다. 완장은 찾겠다. 완장은 찾겠다. 왜 애들이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무조건 잡는 애들은 외대 애들. 그때가 그립죠? 재밌었죠. 많이 재밌었습니다. 자, 그 입시 제도가 대한민국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쪽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기 재수 많고 막 이러거든요. 선택도 네. 많고. 네. 솔직히 말해봐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로 따지면 북한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대학교가 적다 보니까 확실하게 필요한 인재들은 잘 골라내는 것 같습니다. 인재 집중형인 것 같아요. 아, 대학이 작으니까. 네네. 여긴 대학이 많으니까. 다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 우리 전체 국민의 실력 향상, 즉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많이 이제 상향 평준화 된다고 하잖아요.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우리는 이제 대중교육. 네네. 저쪽은
엘리트 교육? 근데 저쪽은 완전 엘리트 집중 교육이고. 그럼 대학을 들어갔다면 엘리트인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 몇 %가 가요, 고등학생 중에? 5%도 못 갑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보내는 비율은 일반 중고등학교는 한 학년에만 한 600명씩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600명 중에 일단 평양시 내에 있는 대학교에 오는 비율은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대학은 싹 대부분 다 일고등 출신, 뭐 금성학원 출신, 뭐 외국어 학원 출신, 예술학원 출신, 즉 중학교 입학하는 과정부터 이미 대학교 갈 사람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엘리트를 걸러내는 그 걸음망이 단계가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순도 높은 엘리트들을 북한이 잘 골라낸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 영재 걸러내는 시스템은 잘 돼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뭐 북한의 엘리트, 우리가 뭐 특히나 이 남북 관계를 항상 얘기할 때 북한 놈들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지 않습니까? 협상해 보면 그 똑똑한 사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교체할 때 나갔을 때 네. 왜 외대를 제일 많이 잡는다고 그랬어요? 경쟁 의식이 있어요? 왜?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저희는 같은 출신 고등학교입니다. 평양 외국어 학원 출신들이거든요. 다 외대생들은 그치. 100% 평양 외국어 학원 출신들이고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왜 그리고 친구들 잡아? 권력의 서열을 나누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여기 입시제도가 마음에 들어요? 북한 입시제도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 입시제도가 훨씬 편하죠. 북한의 입시제도는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제도고요. 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인 게 어딨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 떨어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겠네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게요. 떨어지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그 공포 때문에 바로 가죠. 한 달 뒤에 바로 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가 지금 뭐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7년에서 10년 가까이를 군대에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악몽입니까 그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도 뭐 군대는 안 가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합격 불합격이 조선의 별 꽃이 되는 거고 한쪽은 인민군으로 해서 공장 가는 거네요. 그렇죠. 머리는 또 비슷한데. 아주 그냥 종이장 하나 차이거든요. 그럼요,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은 이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셈인 거죠. 그럼 그걸로 완전히 다시는 서로 못 만날 길로 가는 거예요. 군대를 전역하고 제대군인으로 오는 경우도 몇 명은 있긴 합니다. 제대하면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져요? 다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머리는 되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화선 입당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 내에서 화선 입당을 하면 군대 내에도 폰트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걸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럼 그것도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어 학원, 그러니까 저희 외문학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반에 제대군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화석이라고 불리죠. 화석. 네, 화석. 더 정확히는 석두라고 부르는데. 자, 대동강 TV 보시는 예비 입시생 여러분, 여기 태어나신 걸 북한 아니고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답니다.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실 그쵸. 제약당하는 네. 거 아니에요. 가혹한 북한의 입시제도 알아봤습니다. 예,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커스 시간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